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현재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미래 물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1년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필요한 원자재가 공급되지 않거나 원자재 및 상품을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하는 물류 대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류 정체와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가속화됐습니다. 극심한 물류 대란은 결국 재고 부족을 가져왔고 최악의 공급 대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해운 운임이 치솟는 중이고 배를 구하는 일 자체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항만 혼잡은 여전하고 화물 지연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 거센 혼란은 전 세계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언제쯤 완화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한국 수출입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수출입 물류 전망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 기업의 91.2%는 2022년 물류비가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류비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본 기업은 47.8%, 더 오를 것으로 본 기업은 43.4%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2022년에도 물류비 상승이 지속되면 영업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4.3%의 기업이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했고 16.7% 기업은 제품 가격 경쟁력 저하, 11.7% 기업은 해외 거래처 감소 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기업 44%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 끝나는 시점을 2022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했으며 2023년이 돼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40.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물류 대란으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캄차카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극 항로 개발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북극 항로를 개발해 자신들의 물류 패권을 차지하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얼어붙은 바다를 뚫고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구가 이상기온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겨울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는 미국 최북단 알래스카주도 지구온난화의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9일 알래스카 최대 섬 코디액의 온도가 지난 26일 19.4도를 기록 20도를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2월 관측된 최고 온도였죠. 북극과 가까운 알래스카의 12월 평균 기온이 영하 5에서 0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상 기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입장에서는 슬프게 다가오는 지구온난화가 러시아의 계획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물류 대란을 한 번에 해결할 북극 항로를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양 끝에 위치한 무르만스크 및 캄차카 LNG 환적항은 LNG 운송에 관한 한 양 날개의 역할을 하는 터미널입니다. 노바텍의 야말반도에서 쇠빙 LNG 운반선이 화물을 운송해오면 이를 일반 LNG선으로 환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캄차카 환적항의 위치는 캄차카반도 동쪽의 베체빈스카야만이며 무르만스크 환적항은 바렌츠해의 우라쿠바 피오르드에 각각 설치됩니다. 두 곳 다 움푹 들어간 지형으로 파도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 안정적인 환적이 가능하죠. 특히 우라쿠바는 노르웨이 국경에서 멀지 않으며 연중 내내 얼음이 얼지 않는 깊은 피오르드여서 콜라반도에서 운송 및 물류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환적시설이 설치되는 바지선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척당 36만 세제곱미터의 저장 규모를 가지며 일단 한 척씩 설치한 뒤 추가로 한 척씩을 더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바지선은 동시에 두 척의 LNG선의 선적이나 하역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을 방해하는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쿠릴 열도를 걸고 넘어지며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을 제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방해에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대상인 쿠릴 열도 방어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열도 배치 군사력을 계속해 늘리고 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지난달 2일 쿠릴 열도 마투아 섬에 배치된 해안 방어용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바스티온 요새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마투아 섬은 러일 영토 분쟁 대상인 남쿠릴 열도에 속하지 않지만 인접해 있습니다. 섬에는 업무 및 주거 시설이 갖추어진 군사 도시도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마투아 섬에 군용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이 건설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엔 남쿠릴 열도에 속한 이투르프와 파시르 섬의 지대함, 미사일 발과 바스티온이 배치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발미사일은 2008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로 사거리가 260km에 달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하부마이,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르프 섬 등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쿠릴 열도를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는 쿠릴 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보란듯이 북극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4억 엔을 확보했으며 향후 5년간 총 335억 엔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2017년도 예산에도 연구선 조사비를 책정한 바 있으나 무산됐습니다. 북극연구선은 해상 드론과 음파 탐지기 등 최신 기기를 탑재해 데이터 수집을 하며 해빙의 분포나 움직임을 관측 및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북극해 관측 활동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최단으로 연결하는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상승해 해빙이 감소하면서 러시아 측 북동항로는 88일간 해빙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박 운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는 항로상의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여러 국가도 자원 개발에 자본을 투입 중이죠.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코이즈미 유트김 교수는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연안국의 자격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중국이 준연 안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세빙연구선 건조는 자원 개발뿐 아니라 항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에 공통적으로 적대심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한 것이죠. 사실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을 하면 러시아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한국의 LNG 선박 기술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성능의 LNG 선박이 필요합니다. 현재 LNG 선박은 한국의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요. 그 사실은 일본과 중국도 한국에서 LNG 선박을 수입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의 협력은 이미 작년에 시작됐는데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서 쇠빙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각각 4척씩 총 8척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쇠빙 LNG선 척당 신조선 가격은 3억 달러대 수준으로 고부가가치 선종에 속합니다. 조선업계 및 관련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 노바텍은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선 8척을 두 한국 조선소에 발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통상적인 선가를 감안하면 척당 가격이 3천억 원 중반대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4척에 대한 도크 예약을 완료했고 삼성중공업은 2척은 확정, 2척은 옵션 물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조선사는 곧바로 세부 설계 및 건조 작업에 착수하여 오는 2023년부터 선박 인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쇠빙 LNG선은 러시아 해역 인근과 북극 항로에서 두꺼운 얼음을 깨트리며 운항하는 특성 때문에 2억 달러대 수준의 통상적인 LNG선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선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야말 프로젝트 등 러시아가 매해 발주하는 쇠빙 LNG선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는 2035년까지 LNG 생산량을 연간 1억 4천만 톤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러시아가 관련 용선 계약과 쇠빙선 발주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 측과 여러 쇠빙선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국내 조선업계에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2년간 러시아는 북극 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북극 개발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과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북극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북극 문제에서만큼은 러시아와 미국이 뜻을 같이 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와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LNG 쇠빙선 건조 능력 덕분에 북극 개발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북극 항로의 물 동량을 8천만 톤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2030년에는 1억 톤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한편 일본의 방해에도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일본과 수년째 영토 분쟁 중인 사할린주 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작년 11월 2일 방한 중인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만나 쿠릴 열도의 특혜 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체쿤코프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쿠릴 열도에 조성될 예정인 사업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이익, 부가가치,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 세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 경제협력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 협력을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일본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대란을 해결하며 북극항로 개발의 주요 국가로의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